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단돈 4,000원으로 잠자리 시간 늘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들의 정력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이 낮아지는 중년이 되면 정력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져요. 40대 이후 중년 남성의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낀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 할 때 중요한 순간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고민하는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도 푹 자고 운동도 꾸준히 해봤지만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병원을 가자니 부끄럽고 약을 먹자니 왠지 겁도 나는데요. 이런 중년 남성들에게 힘을 넣어줄 쉽고 간단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텍사스 대학 건강과학센터의 데이비드 로페즈 교수님이 이런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3,724명의 성인 남성에게 얼마나 건강한지, 잠자리를 잘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모은 설문조사를 살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커피를 마시면 더 뜨거운 남자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기가 더 세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카페인은 우리 몸을 흥분하게 만들어 잠을 쫓거나 기분을 들뜨게 하죠. 게다가 몸속의 피를 더 빨리, 더 많이 돌게 해서 발기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2잔 정도 마시는 사람은 발기부전에 걸릴 확률이 무려 42%나 낮아진다고 해요. 특히 살이 많이 찌거나 혈압이 높아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동영상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틱톡에서 한 유저가 커피를 마시면 절정을 느낄 확률이 50% 증가한다며 커피 마시는 영상을 공유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유저 역시 3샷의 에스프레소를 마신 후 엄청난 절정을 느꼈다며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계 전 커피를 마시면 절정을 더 느낄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시카고 산부인과 연구소 설립자이자 15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 니콜 E. 윌리엄스는 미국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커피와 절정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카페인을 투여받은 암컷 쥐가 평소보다 더 많은 교미를 했습니다. 따라서 커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전했어요. 실제로 커피는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카페인은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피가 모든 곳으로 흐르도록 돕다 보니 더욱 깨어있는 기분이 들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불안과 긴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신체적인 흥분 상태와 자극이 만나면 더욱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 분비량도 높입니다. 도파민은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인데 이를 통해 쾌락 중추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관계 시 더 높은 만족감, 즉 절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발기부전 남성에게도 커피 복용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미국 플로스1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85에서 170mg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발기부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2% 낮았습니다. 카페인이 남성 음경의 나선동맥 긴장이 풀리게 돕는데 나선동맥은 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나선동맥의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고 곧 성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적정 커피 섭취량.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뭐든 적당한 게 좋겠죠? 커피가 도움을 주는 건 딱 3잔까지랍니다. 그보다 많이 마시면 효과도 점점 떨어질 뿐더러 자칫 카페인 중독으로 밤에 잠들기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논문에 따르면 종이 필터로 여과하지 않은 커피를 하루 9잔 이상 마시면
허혈성 심혈관 질환 위험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커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커피의 효능.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입니다. 전 세계 평균 132잔의 2.7배죠. 이처럼 한국에서는 안 마시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커피. 앞서 커피는 성기능 향상 및 발기부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커피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개한 커피 효능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치매, 기억력 개선 효과.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팀은 커피가 기억력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쥐의 정상세포에 기억력 손상 물질을 투여한 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을 넣자 손상되었던 신경세포가 회복된 거예요. 이 교수는 커피가 알츠하이머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원 교수는 커피에 있는 성분, 특히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신경에 있는 염증 반응과 염증에 관련된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신경세포가 사멸되는 것, 즉 치매가 유발될 수 있는 하나의 작용 과정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암 예방 효과. 암세포가 가장 잘 전이되는 부위는 간과 폐입니다. 경북대 식품공학부 강남주 교수팀은 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하고 전이되었을 때 커피를 투여한 실험 결과 전이가 억제되었다고 밝혔어요. 첫 번째 그림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쥐에 대한 폐 그림이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노란색으로 폴립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대장암세포가 폐에 전이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커피를 투여했을 때 정상 수준만큼 전이가 억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혈당 수치 개선. 규슈대 예방의학과 노코 수미로리 교수팀은 당뇨병 예비군인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커피에 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물을 마시게 했어요. 하루 매일 5잔, 그리고 식사 후 2잔 뒤 혈당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디카페인이 아닌 보통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혈당치가 10% 정도 개선되었어요. 이는 16주간 카페인이 함유된 일반 커피를 마신 결과로, 흥미로운 점은 단시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인이 포함된 일반 커피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은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이영주 교수도 이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폴리페놀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식물성 화합물 중 하나인데 항산화 효과가 큰 화합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도 항균 효과나 항진균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암이나 암 예방 효과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 기능 개선. 커피 섭취량과 간 기능의 관계를 연구해온 미츠코시 종합건강센터의 후나츠 카즈오 교수는 지난 5년간의 임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간 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량과 비만 여부 등과는 상관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후나츠 카즈오 교수는 5년 동안 체중 변동, 운동량의 변화 또는 술 섭취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커피 자체가 지방간 발생률을 약 40% 억제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간 기능 개선에는 역시 커피 속 폴리페놀이 큰 역할을 했어요. 커피는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 불리는 폴리페놀이 산화를 억제하고 여러 세포의 보호작용, 예를 들어 간세포 보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감량 효과. 커피 속 카페인이 지방을 분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동경자예의대 임상연구학과 스즈키 마사토 교수팀은 커피와 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마사토 교수는 카페인이란 것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항진됨으로써 지방 연소가 높아진다고 말했어요. 커피는 내장에 축적된 중성지방이 좀 더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페인은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에서 사용하기 쉬워져요. 이때 운동을 하면 유리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지방이 연소되면서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 5주 동안 운동만 한 그룹과 운동을 하면서 커피를 마신 그룹을 비교한 결과 운동만 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54% 감소한 반면 커피를 함께 마신 그룹은 내장 지방이 60% 감소했습니다. 스즈키 마사토 교수는 그냥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운동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단돈 4,000원으로 잠자리 시간 늘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